그러면 채권관들은 도대체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평가 지표라는 것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학업 역량은 GPA로 나오니까 우리는 진로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가 없을까요? 탐구력이 부족합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근데 학업 성취도는 뭘까요? GPA예요. 근데 GPA가 좀 낮아도 상승 노력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또 서류의 정성 평가의 묘미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내가 돋보이게 할 때는요, 탐구력에 힘을 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차별화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공하고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쉬운 난이도의 과목 말고 조금은 챌린지한 도전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협업, 나눔 배려, 성실성, 비겁 이렇게 있는데요. 저 네 가지를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은 다 성실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취도가 나오는 겁니다. SAT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하게 놀고 포기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SA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성과 규칙 준수 부분을 챙기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진로에 관련된 인성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키면 돼요. 우리 아이는 국제학부를 졸업해서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은 성실성, 규칙 준수 여기보다는 어떤 걸 강조하면 좋을까요? 갈등 조정 역량, 리더십 이런 부분들 강조하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진로와 관련된 모든 역량들이 교과, 비교과에 아울러져서 다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학업 역량 따로, 진로 역량 따로, 공동체 역량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나의 교과적인 측면의 노력도 나오고 진로랑 탐구하기 위한 진로와 관련된 심화 확장 노력도 나오고 인성에 대한 어필도 같이 나와주면 됩니다. 대학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고요.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나와 있는 평가 지표이고요. 재특의 경우에는 조금씩 다른데 결국 평가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평가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서류평가가 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거쳤는지를 알아야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맥락적인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고등학교가 블라인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이제 조금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너희 학교 보고 선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고등학교인지 보지 마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 그냥 해외 보고나이지 해외 어떤 학교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교육과정은 보이니까 IB 학교구나 AP 학교구나 이거 여기는 한학교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블라인드 전에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무료로 했습니다. 자, 이 말은 1, 2, 3, 4, 5에서 1이 중요하다. A, B, C, D에서 A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교육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을 받아서 4등급을 받았다. 이 상태에서의 내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의 가지는 2등급의 가치를 이해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블라인드가 되면서는 뭐가 중요해졌다? 교육과정이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느냐라는 것은 내가 고등학교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겠지만 그러면은 교육 과정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난이도 있는 교과목에 선택을 해서 도전을 했느냐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죠.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비교과 활동을 잘 꾸몄는지가 굉장히 비중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고교육정제가 적용이 되면 내년 고1 아이들부터는 사실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크게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돼서 못 들었어요 라는 게 이제 변명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해질까요? 그렇게 되면은 서류 부분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가 내는 서류. 우리 아까 봤었던 표준한 형자를 공인화 성적 더불어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이런 서류의 퀄리티가 훨씬 중요해진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했기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서류평가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예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이 없어지는 것만큼 다른 영역에서 힘을 줘야지 이 내용 없어지니까 안 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한학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율 동아리가 발명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해지기 때문에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정규 동아리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진로의 심화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포기? 그게 아니라 내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적어도 독서랑 관련된 활동이 저는 이제 3개 이상은 나와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책을 어떻게 3개를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더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내가 3권만 딱 뽑아서 비교과 활동 기록부에 독후 활동 올릴 거예요. 그럼 그 3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까 3개 평가 지표 있었죠. 하나는 학업 역량, 하나는 진로 역량, 하나는 인성적인 부분이었죠.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독후 활동을 한 거를 올릴 거예요. 그럼 하나는 진학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교과목하고 관련된 거. 또 하나는 내 뚜렷한 진로 목표를 보여주면 좋아요. 내가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럼 내 롤모델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실 거잖아요. 그분이 쓴 저서를 읽는지 아니면 나는 의사가 되어서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의료 격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을 읽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내가 모색을 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의 방향은 인성적인 측면입니다. 뭐 자기개발 수업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인문학적인 문제상의 매력을 보여주면 좋아요. 수학과학 잘하는 거 알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인문학적인 문제에 대한 선호가 있죠. 그래서 철학이랄지 예술이랄지 인문학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어주시면 이 친구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도 잘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우리 대학에서 되게 공부시켜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탐구력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1수준의 경우를 보면 그냥 소설을 즐겨 읽는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접한 작품을 재창조하려고 한대요. 우리 아까 창조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 능력도 우수하고요. 사회현상에 접목하려고 한대요. 어머님들이 지금 입학 사정관이에요. 저 1수준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를 1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실 건지 한번 머릿속으로 수치를 떠올려 봐주세요. 10점 만점에 저 정도의 세특은 이 정도 되겠구나. 저는 이 친구를 2점 줄 것 같아요. 2점. 왜 이렇게 낮을까요? 소설을 즐겨 읽는다고 했는데요. 어떤 소설 즐겨 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재창조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준을 보여드리는데요. 소설을 즐겨 읽게 된 계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난 수어공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소설을 어떤 거로 분류를 하지?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다른 세태 소설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사고가 진행됐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태 소설을 협력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소설을 읽고요. 이거는 나만 알고 있기는 아까워.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모습까지도 나오죠. 그러면 벌써 2줄만 읽었는데도 학업 역량에서의 플러스 근거도 되고요.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플러스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또 사회현상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한다라고만 나왔어요. 저기는 좀 아쉽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을 합니다. 모든 대학에 면접이 있다면 그냥 저렇게만 작성해놓고 면접 때 물어보세요.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보셨지만 상위권 대학에 면접이 없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키워드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된다. 또 하나는 심화 확장으로 이어져야 된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1학년 때 읽은 책을 2학년 때 다시 한번 읽고 혹은 그 작가의 책을 3학년 때 또 다른 버전으로 읽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앞부분은 비슷하고요. 실험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한 실험에 의문을 가지고요. 가설을 한 번 더 검증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검증을 해주시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화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과 더불어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생님의 객관적인 인증이 탁 찍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열은 실험이나 실습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지식을 꼭 전이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한 번 한 활동을 1회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활동으로 연장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